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틀 사이에 미국과 한국에서는 기준금리가 전격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5일 현지 시간 사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단행했습니다. 7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51조 4천억 원 규모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입니다. MBS를 매입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1.00에서 1.25%에서 0.00, 0.2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요.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75%였는데 1.00에서 1.25%로 0.5%를 인하한 데 이어 이날 다시 1%의 추가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말이죠. 연준이 말이죠. 정례회의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것도 일요일 날 긴급하게 1%나 인하했겠습니까? 이번 연준의 기습금리 인하는요. 이번 사태 우려와 주가 급락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화당국 차원에서 말이죠.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현재 통화당국이 진단하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994년 이후로 정례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사이에 별도로 두 차례 내린 적은 없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00에서 0.25%로 내렸다가 2015년 12월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했었습니다. 2016년부터 인상 기조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8월 10년 7개월 만에 금리 인하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사흘 뒤면은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지만 연준은 채권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연준은 5천억 달러 규모 국채와 2천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 MBS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채권 등을 사들여 시중에 직접 돈을 풀기 위해 2008년부터 2014년 양적 완화인 QE라고 불리는 이 같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3차례나 실시했었습니다. CNBC 등 복수 언론들은요, 연준의 이번 발표가 양적 완화인 QE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16일 400억 달러 규모로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신용경색 위기가 번지자 연준은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즉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연준의 양대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연준이 말이죠. 2013년도 양적 완화인 QE를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사하자 신흥국에서는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신흥국들의 주식과 채권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주가가 최고치 대비 20% 이상 하락하자 뉴욕의 월가는 미국의 주가가 11년 동안 계속된 사상 최장기간의 장세장을 마무리하고 약세장인 베어마켓에 접어들었음을 현재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할인 창구 단기 긴급 대출 금리도 1.75%에서
0.25%로 내렸습니다. 대출 기간도 90일로 늘렸습니다. 또한 달러 유동성을 위해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영란은행, 캐나다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등 5개 외국 중앙은행과 공조해 스와프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하면 스와프 금리까지 인하시켰겠습니까? 정부 당국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2010년도에 중단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되살려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화 스와프 체결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번 연준의 연이은 긴급 금리 인하로 한국은행도 16일 오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0.5%를 인하한 0.75%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달 17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단번에 0%대 기준금리가 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조정한 사례는 2001년 9월 19일에 0.5%를 인하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10월 27일 0.75%를 인하했고요. 이번 2020년 3월 16일 0.5%를 인하로 결국 우리나라는 세 번째 모두 피컷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16일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171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도 3%대 하락률을 나타내며 500선으로 밀렸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 지난 2011년 10월 6일 1710.32 이후 8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렇게 연일 하락하다 보니 역시 한국은행도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3년 1개월 만에 내리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했는데요.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10월에 연 1.5%에서 1.25%로 한 차례 더 내린 바 있습니다. 연 1.25%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유지했던 역대 최저치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0.75%로 내려가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영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하로 자본 유출 우려가 걱정이 됩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고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기업들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이번 사태를 종식시킬 것으로 확신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